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영국 수학과의 닥터 데이비드 청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너무 이 스마트폰을 좋아해서 어른들도 걱정이지만은 이제 아이들이 자라오면서 이 스마트폰을 너무 또 좋아해서 참 그게 걱정입니다. 이 스마트폰을 아이들이 언제부터 정말 사줘야지 이것이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스마트폰을 쓸 수 있을까? 여기는 참 아직도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실제 아이들이요, 제 손자가 10개월 되는데 이 스마트폰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이제 보면 아이가 좋다고 막 춤을 춥니다. 그래서 가서 안아주면 금방 제 주머니에 스마트폰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살핍니다. 그래서 자꾸 스마트폰을 꺼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참 벌써 10개월 된 아이도 이 스마트폰을 무슨 내용도 모르고 이렇게 좋아하니까요. 이 스마트폰이 정말 이 마술단지입니다. 정말 너무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너무 좋아해서 이것이 정말 걱정이에요. 이 1살 된 아이들도 보면요, 이 닌텐도 게임이나 이 전자 게임을 스마트폰에서 해요. 이 애니팡이라는 게임이 있고 앵그리 버드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 1살, 2살 아이들이 벌써 그 게임을 하면서 되면 막 소리를 지르고 좋아하고 그것이 뜻대로 잘 안 되면 막 화를 내고 이럽니다.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이 참 좋은 점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참 걱정스러운 점이 많이 있어요. 스마트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자기계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 아이패드나 또는 이 스마트폰 또는 그 타블렛이라는 것이 있죠. 이렇게 해서 미니 아이패드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장난감입니다. 물론 이것이 교육적으로도 좋게 쓰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아이들이 음식을 잘 먹지 않을 때 뭔가 이 아이폰을 켜놓고 아이가 거기에 정신을 팔 때 아이들이 엄마들이 먹이거나 또는 아이가 너무 울 때는 이런 장난감을 켜놓고 아이들이 이제 기분을 전환시키는 그런 베이비시팅 역할도 합니다만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것이 너무 인터넷 연결이 쉬워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5살, 6살 되면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이런 인터넷 연결을 해서 아이들이 봐서는 안 될 그런 것을 미리 접속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부적절한 내용이나 또는 위험한 그런 내용들을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아이폰 또는 타블렛, 아이패드 이런 것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것이 뉴스에 나왔어요. 어떤 모르는 사람인데 이런 아이들이 이 소셜 네트워킹 통해서 이렇게 이메일이나 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떤 사람과 연결이 돼서 서로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대화만 오가다가 나중에는 이 사진을 서로 교환하다가 상대방에서 나는 예술가인데 너 초상화를 그려줄 테니까 한번 얼굴을 거기에 카메라에 대봐라.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얼굴만 그리다가 자 이제는 너 몸도 그려줄 테니까 옷을 벗어봐라. 그러면 여자아이가 뭐 폰인데 어떨까? 그러고는 그냥 벗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그것이 사진이 찍히는 줄 몰라요. 그렇게 해서 이 누드 그런 사진을 이제는 보이면서 자 이제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부모에게 너 친구에게 이것을 다 이제 유포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아이가 나중에는 자기 친구들까지 다 리스트를 그 남자에게 다 준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아주 참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점점 어린 나이에 이제 이런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는 아이패드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적당한 어떤 나이가 돼야지 아이들이 제대로 분별을 하고 이 스마트폰을 정말
지혜롭게 잘 쓸 수 있을까? 이것은 사실은 정답이 없어요. 보통 이제 2살 밑으로는 아이들이 이제 너무 이런 전자 제품이나 TV나 컴퓨터 모니터 이런 것을 자꾸 보면 아이들이 이 지적 발달이나 또는 이 시력이나 이런 문제에서 어떤 그 해로운 그런 부작용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2살 밑으로 아이들의 학기는 그런 것을 많이 보여주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러나 아이들이 이제 자꾸 크면서 자꾸 졸어듭니다. 아이들이 옛날에는 16살 때 나도 이제 스마트폰을 사줘. 너 아직 너무 어려. 아니면 우리 친구들 다 갖고 있는데 그러면 부모들이 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생일에 너 이제 사줄 테니까 잘 써라. 그러면 아이들이 나쁜데 그것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스마트폰을 정말 제대로 쓸 수 있는 나이는 부모가 판단해야 돼요. 아이들은 자기들은 다 자신 있지만은 자기들 모르는 사이에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가 신임할 만한가? 그 다음에 이 스마트폰을 줬을 때 아이가 정말 책임 있게 잘 관리를 할 것인가? 이 규칙을 잘 순종할 것인가? 부모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고 제대로 이 스마트폰을 영역을 벗어나지 않겠는가? 또 부모가 하라 그런 대로 잘 순종을 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20살이 돼도 이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충동적이고 나쁜 데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어떤 아이들은 물론 14살이 되어도 이미 부모와 어릴 때부터 신뢰관계가 쌓이고 서로 정직하게 새로운 것을 다 신임하고 의논하고 이렇게 한다면 어린 나이에도 이 스마트폰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안 되면 스마트폰을 주지 말고 그냥 이머전시 때 연락만 하는 그런 재래식 그런 셀폰 그런 것을 사주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문제는 이제 아이들은 이 스마트폰을 보면 금방 배워요. 문제는 부모들이 이 스마트폰의 그 참 영역을 다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모도 이제 배우는 중인데 부모보다 아이들이 더 빨리 배우는 거예요. 부모들보다 아이들이 한 수 위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감시하려면 자녀보다 더 많이 알아야 감시를 할 수 있는데 모르니까 이것을 감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이것을 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학계에서는 이런 팁을 줍니다. 이 어드바이스가 우선은 이것이 적절한 여과장치가 필요하다. 부적절한 성적인 내용 이런 것은 블락할 수 있는 그러한 여과장치가 필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인터넷이나 이런 접속 시간을 전체 시간을 제한한다든지 또는 어떤 영역을 제한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가령 이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메일 또는 카톡이라는 것을 감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안 되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 메시지를 잘 감독을 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어른들이 보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위험한 대화를 아이들이 주고받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를 잘 감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어떤 것을 찍었는지, 어떤 사진을 보냈는지, 어떤 사진을 받았는지 이것을 부모들이 감시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장치를 해서 아이가 위험할 때는 부모가 빨리 경찰에 연락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웹 방문을 히스토리를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위험한 해로운 웹을 방문했는지 히스토리를 잘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통화 내용도 어떤 통화가 밖으로 전화를 걸었는지 어떤 통화가 밖에서 걸려왔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락처 컨택 그 넘버나 어떤 사람을 우리가 감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린 글이라든지 사진, 그 다음에 댓글 이런 것도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같은 거, 이 문자 교환하는 거 이런 것도 적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안 되면 재래식 셀폰을 쓰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24시간 감시가 불가능합니다. 이 문명이 발달될수록 우리가 살기가 편해졌어요. 이 셀폰이 얼마나 많이 용도가 많은지요. 좋은 점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또 반면에 이 셀폰이 이런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것이 우리를 더욱더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 자녀들 때문에. 자, 이제는 참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송하면서 같이 이렇게 어니스트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안전을 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과 정성으로 진료하는 정인국 소아과는 37-28 팔슨스 블루바드에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718-961-2600입니다.